생활비의 허덕이다 단 7년 만에 빌리어네어가 된 남자. 그의 비밀은 단 2문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장들 속 분명 미래의 부자가 탄생할 거예요. 집도 없이 가장 싼 모텔에서 돈에 허덕이며 살던 한 남자. 가진 거라곤 큰 꿈밖에 없었죠. 결국 생활비를 구걸까지 하게 됩니다. 하지만 7년 후 그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럭셔리 아파트에 살며 조단위 부자가 되었죠. 정말 극과 극의 인생을 사는 그 남자의 이름은 세이진 얄친. 대부분 조단위 자산가들은 수십 년이 걸려 부를 축적하는 반면 세이진은 불과 10년도 안 되는 사이에 7조 자산가가 됐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물론 제 성공 뒤에는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저의 부를 만든 건 2가지 멘탈리티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세이진의 짧은 스토리와 그 어디서도 들어본 적 없던 빠른 부를 쌓는 부의 멘탈리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전 부유하진 않았지만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시절 가정에 위기가 찾아왔죠. 학교를 갔다가 집에 돌아오니 5개월 된 여동생의 얼굴이 파랬어요. 그리고 온몸이 심각하게 떨리고 있었죠. 그렇게 5개월밖에 안 된 여동생은 갑자기 쓰러지게 됩니다. 급하게 병원으로 옮겼지만 병명은 뇌전증. 그렇게 여동생과 가족들은 수년간 병원에 살다시피 하며 지내게 되죠. 그리고 그에겐 한 가지 꿈이 생깁니다.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는 돈을 많이 번다는 수많은 도전을 했습니다. 축구선수, DJ, 그리고 성형외과 의사. 하지만 이 도전들은 그의 생각처럼 쉽지 않았고 모든 도전을 얼마 안가 포기하고 말죠. 그렇게 시작하게 된 사업가라는 도전. 그는 자신이 살던 영국을 떠나 돈이 많은 두바이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가장 싼 모텔을 전전하며 1년 동안 작은 카페에서 노트북 하나로 함께 일할 사람을 구하기 시작하죠. 이때 그는 생활비가 다 떨어져서 투자자를 찾아갔다가 그를 불쌍하게 본 투자자의 비서가 그에게 $500를 빌려줬다고 해요. 그런 굴욕적인 상황에도 그는 꿋꿋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첫 사업으로 패션 브랜드들의 2월 상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온라인 웹사이트를 열었고 그 사업은 엄청난 성공을 가져오게 됩니다. 제 성공을 만든 건 4가지 프로세스였습니다. 모든 사업에 적용될 수 있는 규칙을 찾았죠. 첫 번째는 데이터를 모으는 겁니다. 쉽게 말해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거죠. 그렇게 모이게 되는 데이터들을 분석하면 이 일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게 되겠죠. 이때 데이터는 2번째 프로세스인 인포메이션, 정보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 정보가 모이고 정리되면 어느 정도 미래가 예측 가능해지면서 3번째 프로세스인 knowledge, 지식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스텝은 내가 모은 그 지식을 제품이나 서비스에 녹여내어 판매를 하는 거예요. 즉, 부의 창조가 이루어지는 순간은 내가 가진 지식을 상품이나 서비스 혹은 코드로 변환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남들의 문제를 풀어주는 거죠. 세이지는 정확히 이 4가지 프로세스대로 나아갔습니다. 자신의 패션 비즈니스에서 팔리지 않는 것과 빠르게 팔리는 옷들을 데이터화시켜 가장 확률이 높은 색깔과 디자인을 바잉했으며 많은 재고를 보유하면 리스크가 높아지기에 단 24시간 동안만 구매가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었죠. 그렇게 좋은 제품을 제한된 시간 동안만 판매하는 모델은 수많은 구매자들을 불러 모았고 세계적 대기업 아마존은 그의 회사를 구매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영화의 한 장면이 펼쳐지죠. 그는 말해요. 저는 당시 세상에서 가장 높은 럭셔리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마존과의 계약이 성사되는 날 제 아파트로 아마존의 직원분이 계약서를 들고 왔죠. 그분을 집 안으로 모셔서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데 웃으면서 저에게 이런 말을 하셨어요. 세상 일은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군요. 그 말을 듣고서 그녀의 얼굴을 본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에게 계약서를 가지고 오신 그분은 7년 전 제가 생활비가 다 떨어졌을 때 제게 $500를 빌려주셨던 그 여성분이셨습니다. 이처럼 그의 인생은 바닥에서 세상 가장 높은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해요. 세상의 법과 규칙은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지만 멘탈리티, 마인드셋이 바뀌려면 수십 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2가지 멘탈리티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 일 중 5년 후 일반적인 일이 될 것이 뭐가 있을까?
2010년 럭셔리 패션 브랜드들이 제게 조언을 물었을 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패션은 이제 온라인으로 갈 겁니다. 하지만 럭셔리 브랜드들은 하나같이 말했죠. 그건 말도 안 돼요. 특히나 럭셔리 쇼핑은 매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저희의 고객들은 직접 제품을 입고 느끼길 원하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제 조언을 무시했던 모든 브랜드들은 그 당시 생소했던 온라인 사업에 모든 걸 걸고 있죠. 이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쳤다고 보는 일 중 5년 안에 일반적인 일이 될 일을 찾는 게 제가 가진 첫 멘탈리티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에서 성공은 당신이 화를 내고 불평할 때 끝나게 됩니다. 불평이 아닌 해결책을 찾도록 생각하세요. 물론 너무 늦어도 안 되는 것처럼 너무 빠르더라도 안 됩니다. 실제로 그는 꾸준히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자신의 패션 회사를 판매한 후에도 회장의 위치에서 경영을 이어갔고 다른 기업의 부회장 직책도 동시에 담당했죠. 그러던 어느 날 한 가지 문제점을 마주합니다. 저는 자동차를 좋아했는데 중고차를 사고 파는 게 너무 힘들더군요. 빠르면 6주 혹은 몇 개월이 걸리는 시간, 그리고 감정적 노동 등이 너무 싫었죠. 전 그 문제를 풀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100%를 모두 쏟아붓기 위해 하던 모든 일을 내려놨죠. 모두는 그에게 말도 안 되는 미친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성공한 그가 굳이 중고차를 팔 이유가 없었던 거죠. 하지만 그의 첫 번째 멘탈리티, 사람들에게 지금은 생소하지만 5년 뒤 일반적인 일, 이게 중고차 온라인 판매라고 생각한 거죠. 그렇게 이런 캐치프레이즈로 사업을 시작합니다. Buy any cars in 30 minutes. 어떤 자동차든 30분 만에 구매합니다. 수많은 사업가들의 한 가지 문제점은 때론 한 우물만 파지 못한다는 겁니다. 저는 중고차 시장에서 한 우물만 파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분명 30분 안에 차를 팔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이렇게 말한 그는 곧 그 방법을 찾게 됐죠. 차량 구매자들이 항상 하는 패턴이 존재했거든요. 차를 구매하고 다른 딜러들에게 연락을 하며 가장 높은 가격을 부른 딜러에게 판매를 했습니다. 그 패턴은 경매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매를 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만들었죠. 그렇게 모두가 미쳤다고 생각한 도전을 한 그는 시작 한 달 만에 무려 6억이 넘는 매출을 올립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 현재 그의 플랫폼은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플랫폼이자 수많은 유명 인사들도 그의 사이트를 이용하죠. 그가 하루 평균 사들이는 차의 가격만 최소 100억 단위에, 작년 한 해에만 한화로 7조 원의 차를 판매한 세이진. 예전에는 이상하게 들렸던 그 일들이 현재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일을 찾아서 도전했고 그 용기에 대한 보상을 받고 있죠. 그리고 그는 자신의 두 번째 멘탈리티를 공유했습니다. Prepare less and do more. 준비는 적게 하되 행동은 많이 하라. 그는 말합니다. 유치원에서부터 우리가 배우는 건 준비라는 단어의 중요성입니다. 그 후 한평생 준비라는 단어는 우리를 쫓아오죠. 그렇게 준비만 하다가 인생이 끝나는 사람이 너무도 많아요. 하지만 전 그렇게 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준비를 멈추고 행동하자 이전까진 말도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이뤄졌죠. 잊지 마세요. 아무리 완벽하게 생각하고 준비하더라도 행동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당신을 알아주지 않아요. 진짜 세상을 바꾸는 때는 행동할 때입니다. 설령 그게 실패가 되더라도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자신이 생각하는 AI와 함께 그려나갈 미래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 우리의 인식, 정보가 필요한 모든 프로세스는 빠르면 2년 정도 안에 AI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두려워하겠지만 사실 이 부분은 우리를 더 효율적으로 만들 거예요. 그렇게 AI의 도움으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달라지는 거죠. 제가 하는 말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로봇이 고객이 되는 날이 올 겁니다. 그 정도로 세상이 바뀔 거라는 이야기예요. 지금도 그 예시를 들 수 있죠. 프린터를 계속해서 사용하려면 잉크를 사야 하잖아요. 이렇게 이어지는 구매의 고객은 인간이 아니라 로봇인 프린터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매로 이어지는 4가지 역할, actual customer, 실제 고객, the transaction decision maker, 결정권자, the payer, 대금 지불자, the goal setter, 목표를 세우는 사람,
이 중 사람이 하게 될 일은 하나입니다. 마지막 역할인 골세터. 나머지는 로봇이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로봇은 고객만이 아닌 비즈니스 그 자체가 될 겁니다. 셀프 드라이빙 택시를 예로 들자면 우리는 그 택시를 소유하게 될 거고 최저 비용으로 최적의 수익을 만드는 목표를 세워요. 골세터가 하는 일이죠. 그리고 자율주행 택시는 손님들을 직접 데리고 운행하며 연료가 부족하면 충전소로 가서 돈을 지불하고 충전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일이 끝나면 주차장에 주차를 하겠죠. 그렇게 되면 충전소와 주차장은 로봇을 고객으로 받아들이고 로봇이 구매의 3가지 역할을 직접 하게 될 겁니다. 이처럼 머지않은 미래의 부를 원한다면 제가 말한 이 방법들과 멘탈리티를 통해 남들이 보지 않으려는 부분을 보기 시작하세요. 당신이 제가 한 말을 정확히 이해한다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반드시 얻게 될 겁니다. 이번 영상 속 세이진의 메시지가 어떠셨나요? 저는 그의 인사이트를 듣고 정리하며 그가 짧은 시간 안에 조 단위 자산을 일굴 수 있던 명확한 이유가 느껴졌습니다. 그가 찾은 데이터, 정보, 지식, 공유로 이어지는 4가지 프로세스와 모두에게 지금은 생소하고 미쳤다는 소리를 듣지만 5년 후엔 모두에게 익숙해질 사업이나 서비스를 찾는 첫 번째 멘탈리티, 그리고 준비는 덜 하되 행동은 더하는 2번째 멘탈리티, 마지막으로 미래를 생각하는 그의 인사이트까지, 이 모든 그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남들은 간과하지만 미래를 먼저 보는 인사이트를, 그리고 준비보다 행동으로 이끄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길 바라며 영상을 마칩니다. 터닝포인트였습니다.